먼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존버해도 되는 코인에 존버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이 얘기의 뜻은 뭐냐면 어떤 코인들은 존버해도 되는 코인이고 어떤 코인은 존버하면 안 되는 코인이다 라는 거잖아요. 제가 두 가지의 차트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로그 차트입니다. 참고하세요. 하나는 이런 식의 차트 모양,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런 식의 차트 모양이에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거를 존버해야 될까요? 2018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5년 동안 했을 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약 450%를 상승했고 나중에 보여드렸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약 18%가 상승했어요. 물론 이 코인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수익률이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러면 어떤 걸 존버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앞에 걸 존버해야겠죠. 존버해야 되는 코인들은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해야 되는 코인들인 거예요.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 이하로 잘 떨어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코인들을 골라가지고 존버를 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횡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횡보, 이러한 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코인들은 존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국내장이랑 미국장이랑 존버를 하려면 뭘 존버해요? 당연히 미국장은 존버해야죠. 국내장 같은 경우 10년 넘게 박스피라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냥 계속 요 안에서만 계속 움직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큰 조정이 중간중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쭉 우상향이고, 그럼 어떤 걸 존버해야 되냐 이거예요. 당연히 나스닥을 존버해야죠. 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렇게 횡보만 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존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차트는 비트코인이고요. 두 번째 보여드렸던 차트는 리플이에요. 비트코인은 존버해도 괜찮은 코인인 거, 쉽게 말하면. 아무리 조정을 크게 받아도 직전 고점이 여기잖아요. 요 아래로 많이 안 떨어지죠. 그 전에는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이렇게 요 고점 이하로 안 떨어지죠. 이 전에도 마찬가지. 직전 고점에 물렸어도 기다리기만 하면 계속 그 가격 위에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여기서 물려도 한번 불장 끝나고 못 빠져나왔어. 부정 받아도 내가 물린 가격 위에 있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가 많다. 로그 차트로 잠깐 보면 이게 2018년 7월부터 보는 거라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13년도 8월 거의 만들어진 직후부터의 차트도 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횡보해서 한번 발짝 오르고 옆으로 계속 횡보. 물론 저점에서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게 맞아요. 한 2만% 정도 올랐네요. 근데 같은 기간으로 따져도 비트코인은 25,000%예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슷한 수익률이라 하더라도 계속 우상향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것과 3년 횡보하다가 바싹 오르고 그 다음에 한 6년 횡보하고 이런 코인이랑 어떤 걸 갖고 있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유리하냐 이거예요. 이게 요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올랐는 줄 알아? 올라갈 거야. 그냥 존버해. 10만원 갈 거야. 100만원 갈 거야. 라는 영상을 찾아보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 마음은 편해요. 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하네.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횡보만한 요런 자산을 존버하는 게 과연 정답이에요?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존버해도 되는 자산을 과연 존버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래도 곧 죽어도 존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으로 옮기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진짜로요. 혹은 코인이 똑같지 뭐 라고 하시면 나스닥 사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고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이 코인을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존버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리플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뭐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 혹시?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저는 SEC 소송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 떨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차트가 되게 이뻐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치. 한번 올라갔다 떨어진 게 진짜 네. 좋은 거라니까. 저점만 갱신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치? 저는 그림 자체를 1, 2, 3, 4, 5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ABC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ABC가 그럼 거의 끝나가는 거네, 그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C파에서 각도선 자체를 이렇게 그렸고, 각도선 뚫고 올라왔네? 네, 각도선을 뚫고 올라왔으니까 사실상 관점으로만 본다면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관점인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분석을 올릴 거야, 리플? 이거 분석글이요? 리플은 좀 민감한 거 알지? 이건 많이 민감해가지고 저도 고민되는데. 한번 고민해보는 걸로 하고. 네, 오케이. 고민해보는 걸로 하고. 자, 아무튼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번에 9월 한 달 동안 나온 상승만 가지고 보면은 어쨌든 0.7달러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네, 0.7달러에서 0.77달러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해가지고 이게 지금 476.4까지 잘 나와가지고 지금 C파가 다 끝났다고 본 자리도 23.6에 겹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잘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걸 1파로 삼아가지고 행복 회로기는 하지만 불장도 올라갈 만한? 네, 불장대 올라간다고 치면은 2.6달러에서 3.4달러까지 이렇게는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2.6달러에서 2.6달러에서 3.4달러. 3.4달러 그러면 4,000원,
4,500원 한 요 정도. 네, 그쯤 되는 거죠. 그러면 전고점 테스트. 그렇죠. 리플 원화 마켓 기준으로는 전고점 테스트. 네. 정고점을 살짝 깨죠, 달러 기준으로. 476.4%면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제 476.4%까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전고점을 테스트 그렇죠. 해본다. 깰지 안 깰지 모르지만 테스트는 해볼 것 같다. 네. 아니면은 거기까지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60.1짜리가 지금 2달러잖아요. 그러면은 21년 불장고점.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가는 타이밍이 25년이잖아. 그렇게 되죠. 불장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 정도 확보한다. 네. 근데 그렇게 보는 것도 어쨌든 5파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보는 거지 3파 올라갈 거잖아요. 24년에. 그렇게 올라간다고 치면은 24년에도 어쨌든 1.3달러 아니면은 2달러 요 사이까지는 올라가는 거니까. 24년에 안 올라갈 수도 있어. 아예 안 올랐다. 25년에 3, 4, 5를 한 번에. 왜냐면 그 전에도 그랬거든. 그쵸. 그 전에도 그랬잖아.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보고 있다. 나는 요번에 리플이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요번 불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더 극단적인 행복 회로를 그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물론 나도 네가 말한 대로 이제 엘리엇 파동으로 따져봐서 3,000원, 4,000원 요 정도는 어쨌든 올라갈 거라고 봐. 근데 내가 보는 게 뭐냐면 리플이 2013년도부터 차트야. 완전 처음부터 차트네. 아예 리플이 태어난 이후부터의 차트란 말이야. 리플 가격을 보면은 0.02달러가 이래. 엄청 낮은 가격이란 말이야. 그렇죠. 해서 이렇게 누가 봐도 1, 2잖아. 네, 그렇게 큰 걸로 보이죠. 근데 옆으로 요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보면 알겠지만 14년, 15년, 16년, 17년이란 말이야. 엄청 길게 횡보했단 말이야, 이때. 이때 엄청 길게 횡보를 했고, 그리고 여기랑 고점을 낮추는, 마치 언제처럼? 지금처럼. 이러한 움직임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살펴보면 요렇게 피보나치 비율을 그려서 1, 2, 그다음에 3, 4, 5로 올라간 거지. 그래서 476.4%까지 올라간 거야. 여기서도 3, 4, 5를 한 번에 올라간 걸로. 한 번에 올라가진 않고 이게 지금 주봉으로 봐서 그렇지 일봉으로 보면 조정받는 구간이 있어. 3, 4, 5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그런 건 없어. 다만 이게 짧게 조정받고 4파가 짧아서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곳일 뿐. 그렇죠. 짧은 1시간봉 뭐 이런 걸 보면 무조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2017년 초에 한 번 이렇게 많이 올라갔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1, 2로 보는 거지. 1, 2로 보고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476.4%까지 올라간 다음에 오버슈팅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올라갔단 말이야. 엄청나게 길고 긴 횡보 끝에 14년, 15년, 16년, 17년 정도 되는 4, 5년 정도 되는 긴 횡보 끝에 이만큼이 올라간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횡보는 이때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 그 다음에 고점을 낮추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지. 아까 그림처럼.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내 생각에는 이 라인을 어쨌든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 이 라인. 이게 24년이고 얘가 26년이니까 이렇게 가면 뚫고 올라가는 거잖아. 그게 딱 25년 정도. 25년은 여기 있는 거고 25년에 뚫고 올라가든 뭐 24년에 뚫고 올라가든 내 생각은 24년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24년에 뚫고 올라가면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처럼 1, 2, 3, 4, 5로 올라가고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아닐까. 왜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 갔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엘리엇 파동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1, 2 해가지고 두 번 갔잖아, 엘리엇 파동.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두 번을 겪는다면 어디까지 갈까? 그럼 얘는 0이랑 1 자체를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 알지? 0을 아예 0에다 놓고. 0을 아예 0에다 놓고 1을 여기로 두고 이번에는 오버슈팅 안 한다라는 가정하에 361.8이 12달러야. 그러면은 16,000원 정도. 12달러고 한 번 더 겪고 361.8까지 올라가면 43달러야. 그거 얼마야? 6만원 되는 건가? 그렇죠. 6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해. 그러니까 완전 행복회로 극한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 되나 싶긴 해. 네. 시총이 커지면 상승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긴 하잖아. 그 지난번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요 값도 그대로 올라간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내 생각에는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가는 것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요거를 1파로 얘를 0으로 삼고 얘를 1로 삼는 한 번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면 12달러,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도 어쨌든 상승률은 줄어든 거잖아. 그러면 43달러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극한의 행복회로 한번 돌려보는 거지. 근데 이것도 어쨌든 476.4까지 간 것도 아니고 그냥 361.8로 놓고 봤을 때 361.8로 놓고 봤을 때. 네. 그래서
지금 가격 대비 12달러까지는 한 2300%, 한 번 더 경다라고 치면은 한 8900% 정도 되거든. 그래서 내가 요번이 중요하다는 거야. 요번에 뚫지 못하잖아. 여기까지 못 가고 대충 뭐 지난번 고점이나 여기까지만 갔다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리플은 여기를 다시 못 갈 가능성이 커. 이전 패턴이 깨진 거니까요. 그래서 얘도 요렇게 되고 나서 요걸 뚫고 올라온 다음에 급등했거고요. 그렇죠. 요번에도 요렇게 그리고 나서 요거를 뚫고 올라갔을 때 급등을 해줘야지만 다음번에도 이렇게 길게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이렇게 길게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해서 요번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리플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이요. 리플이 만약에 12달러 근처까지 못 간다라고 하면 한 8달러, 9달러도 괜찮아. 그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엘리엇 파동을 한번 겪지 못한다라고 하면 굳이 다음번 불장에서 리플 갖고 있어야 되나? 아, 거기까지 가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왜냐면 리플이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걸 믿고 있는 건데 못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거를 보고 리플을 사고 있는 걸 텐데 이런 게 아니고 기껏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걸 하면 굳이 다음 불장에 왜 리플? 그죠? 그럼 그냥 비트나 이더를 가지고 있지 왜?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 비트나 이더를 갖고 있지 굳이 왜 리플? 해서 무조건 아니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요번에 리플이 많이 올라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해.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 20배, 90배씩 올릴 그런 이슈가 있을까요? 아 리플이? 네. 뭐 모르지 뭐. 시총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이제 리플의 리스크이자 장점? 나는 회사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랑 완전 상충되잖아. 네. 비트코인은 회사가 없고 탈중앙화 되어 있고 그게 정말로 엄청나게 큰 가치. 네. 인데 리플은 그 가치는 없지. 그렇죠. 리플은 그 가치가 없는 대신에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회사가 있지. 그래서 뭐 비트코인의 대체가 리플이다, 뭐 비트코인의 경쟁 코인이 리플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다 뺨 맞아야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측면을 보면은 비트만큼 올라가는지 뭐 이런 건 물음표겠지만 뭐 상승 여력은 나름 있다라고는 생각함. 근데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겠지. 어쨌든 차트로만 보면 그렇다. 그래서 한번 기대는 해볼 생각이다. 네. 물론 3,000원, 4,000원 되면 매도를 하려고 하겠지만 8달러, 9달러 이상 가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도 해보긴 해볼 예정이다. 근데 요번 불장 때 거기까지 못 간다라고 하면 요번 불장 때 그냥 리플을 다 팔아치우고 안 가지고 가는 것도 고려해보겠다. 진짜 많이 중요해지는 거네요. 이번 불장이. 투자를 하냐 안 하냐가 갈리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는 거지. 리플이 지금 고점을 못 넘고 있잖아. 그렇죠. 고점을 못 넘고 있는데 이 코인을 왜 갖고 있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 있을걸? 그렇죠. 그러면 요 정도로 마치고 리플을 보자. 네. 자, 리플을 내가 고민한 게 왜 그러냐면, 자, 사실 요거야. 뭐냐면, 리플을 지금 4.2%잖아. 원래 리플을 10% 넘게 갖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 그렇죠. 근데 뭐 중간에 현금화하고, 그 다음에 현금화한 다음에 비트 사고, 그 다음에 솔라나 이런 것들이 더 오르고, 솔라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더 오르고 이러면서 비중이 낮아졌는데, 리플을 사는 게 맞나 싶은 거야. 추가로 더 사야 되니까. 더 살 생각을 하니까. 추가로 이제 이거 사는 게 맞냐? 응? 해서 이제 1,000만 원으로 시작한 거 기준으로 해서는 한 957개, 8개 요 정도 갖고 있는 거고 비중이 한 4% 정도 드는데 네. 나도 그 장투하고 있는 내 계정 1,000만 원으로 이거는 따라하시 편하시라고 1,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거고 내 원래 계정에도 리플이 요 정도 비중으로 있단 말이야. 네. 꽤 많아. 그런데 지금 리플을 더 사는 게 맞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해서 네. 내 생각에는 차트를 한번 먼저 보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비정상적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더 정상적이긴 하잖아요. 비트이더 현금 비중 갖고 있고 뭐 그런 다음에 이제 비트이더 현금, 그 다음에 솔라나도 아니에요. 나머지 코인들 중에서 뭐 원하는 코인 비중에 맞춰서 사는 이게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맞잖아요, 솔직히. 뭐 그레이스케일이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지만 봐도 대충 감 오시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그러니까 정상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고민 진짜 한단 말이야. 리플을 더 사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0% 리플만 갖고 계시는 분들. 위험하죠. 많이 위험하죠. 그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차트적인 걸 먼저 보면 너가 먼저 할래? 리플은?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할까? 내가 하고 네가 다른 부분만 좀 덧붙이는 걸로 할래?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일단 리플은 요번 불장에 아무리 생각해도 한 2.6달러 정도는 확보. 네. 2.6달러 정도는 확보. 2.6달러에서 한 3.4달러 정도 되니까 이거를 환율을 따지면 한 3,500원에서 한 5,000원? 맞나? 3.4 곱하기 1,300원 하면 그 정도 되나? 하면은 거의 5,000원 근처까지 나오고. 지금 환율이 1,300원 조금 넘긴 하는데 1,35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1,300원을 치면은 4,400원 뭐 이 정도 되는 거네. 5,000원까지는 아니네. 네. 근데 뭐 오버슈팅 되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화로 따지면 3,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는 확보라고 보는 거지. 네. 근데 아닌데 더 올라갈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걸 어떻게 또 설명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2025년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어파동 어쨌든 한 번밖에 안 겪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네. 근데 만약 올해 5,000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2025년을 맞이한다? 그러면 엘리어파동 한 번 더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행복사항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솔라나 영상 보면은 60만원까지는 확보, 그 다음에 최대 한 200만원까지 가는 시나리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해서 리플을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말을 하면 최소 뭐 한 4,500원은 확보. 4,500원도 470조 4%니까 최소 3,000원을 확보로 해야 되는 거지. 60만원도 그때 좀 그 361.8로 봤던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3,000원은 확보, 3,000원 조금 넘긴 하는데, 근데 뭐 한 3,500원 정도 확보로 봐도 되긴 되는데, 어쨌든 3,000원은 확보, 그 다음에 엘리어파동 두 번 겪으면은 이게 8.9달러니까 이 정도면 한 12,000원? 11,000원? 네, 그쯤 되죠. 한 만원? 뭐 최고로 많이 올라가면 만원 정도. 약간 3,000원은 확보, 그 다음에 정말 행복회로 돌리면 만원 정도. 이렇게 그 전에 솔라나 영상에 대입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된 영상 여기 해놓을게요. 한번 보시고. 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추가로 매수할 거를 생각했던 거는 요거였거든. 1, 2, 3, 4, 5로 올라갈 경우의 수.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요 아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해당 가능성은 좀 낮아졌어. 네. 물론 꼬리를 달고 지켜주긴 했거든. 보면은. 근데 그 꼬리가 너무 길게 빠진 게 맞아. 꼬리가 너무 길게 빠져서 사실 해당 가능성보다는 내 생각에는 A, B, C로 간다거나 네. 이렇게 A, B, C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A, B, C가 끝나고 1, 2, 3, 4, 5로 간다거나 요 두 개의 가능성이 많이 나왔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굳이 지금 리플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차라리 A, B, C가 되고 나서 사던가. 네. 아니면은 1, 2, 3, 4, 5 이렇게 올라갈 거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던 요 고점을 돌파하면 사던가 아니면 차라리 요걸 돌파하면 사던가. 네. 나는 요것보단 요게 나은 것 같아. 그렇죠. 그걸 돌파하는 게 더 확실하죠. 그래서 요걸 돌파하면 그때 사는 게 낫지 않나. 지금 굳이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면 요렇게 위로 올라와서 놀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이야. 어떤 애들 있지? 뭐 이더리움 있고. 그치. 이더리움. 그래서 네. 이더리움은 여기 요 라인 위에 올라와서 지금 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지만 스택스도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169.8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고. 스택스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걸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리플도 살 거면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않냐 이거야. 애매할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사는 게 더. 그래서 스택스도 여기 딱 도달했을 때 차라리 떨어지면 하거나 이렇게 올라가면 사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네. 리플도 굳이 이런 데서 산다기보다는 떨어져고 나서 사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온 다음에 사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리플을 굳이 팔진 않을 것 같아. 이미 비중이 적어. 그렇죠. 4%밖에 안 돼. 이미 비중이 적어서 굳이 팔진 않을 건데 지금 추가로 사기에는 조금. 네 생각은 어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원래 저희가 예전에 봤던 게 이렇게 ABC를 보고서 여기서 매수를 시작을 했던 거니까. 근데 지금은 본다고 하면은 저도 가능성이 이렇게 A, B, C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가지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5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61.8까지 깨져버려서. 떨어진 게 좀 상승할 가능성은 많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C파가 확실해지면은 추세선을 뭐 이런 식으로 그은 다음에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을 오늘 안 다뤘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제 채널에서 리플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딱 떠요. 그러면 제 생각, 김프로 생각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꽤 많이 다뤄서 굳이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안 다뤘어요. 저는 리플에 대해서 무조건 까는 것도 싫어요. 이렇게 댓글이 댓글창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약간 아찔한데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그런데 저는 리플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싫고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것도 싫어요. 예, 물론 갈링하우스가 좀 얄밉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결국에는 진짜 POS 코인들을 대표해서 SEC랑 싸운 것도 많고, 네. 그리고 이긴 것도 맞고, 뭐 아니야 뭐 요번에 이거 그게 남았잖아, 항소 남았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항소 내용이 뭔지 살펴보세요. 그거는 그냥 시간 끌기에 불과해요. 이미 이긴 건 이긴 거고, 그렇죠. 우리들끼리 한 건 이미 이긴 거예요. 거래소에서 우리끼리 다루는 거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미 판결 났어요.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택배를 거는 거란 말이에요. 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걸 기대하는 거지. 요번에 소송 이겼는데 왜 안 올랐지? 항소 걸어서. 항소 끝나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왜 매번 속으려고 그래요? 예? 매번 속으려고 그래. 왜 여러분들 계속 막 행복회로 돌려주고 막 그런 유튜버들한테 왜 매번 속으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야지. 네. 그리고 맹목적으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 싫다 이거예요. 솔직히 리플 말고 다른 거 잘 안 써요. 현실에서 유일하게 쓰고 있는 코인, 거래소랑 거래소 간 옮길 때 쓰는 코인 리플이에요. 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막 엄청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실제로 거래소가 이동할 때 쓰고 있는 게 리플이고, 그 다음에 이미 시총이 이렇게 높은데, 물론 솔라나에 비해서 좀 떨어졌지만, 이미 시총이 높은데 이거를 안 갖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적절하게 넣어놓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서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한번 하셔야죠. 리플 100%이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내 말은 리플만 하면 이상한 댓글 너무 많이 달리죠. 뭐 무조건 옹호론부터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무조건 안 좋다 막 이런 것도 그렇고 막 너무 많이 달려서 그래. 본체 빠도 많고 까도 많은 코인이다 보니까. 뭐 슈퍼스타 코인이지. 네. 뭐 이런 거 따지면. 근데 이제 진짜 아무튼 네, 아시겠죠? 네, 하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100% 리플이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라면 당연히 다른 절반 정도는 팔아가지고 다른 코인으로 분할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비트나 이거. 근데 쉽지 않잖아.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이유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리플은 안 오르고 비트랑 이동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오른 걸 손절하고 오른 걸 사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네. 첫 번째는 이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약간 기회비용 때문에 더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내가 갈아탈 거면 옛날에 갈아탔지.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지금은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약간 요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요런 것 때문에 내 생각에는 못 갈아타시는 것 같거든. 네. 근데 일단은 갈아타면 내 생각도 한 절반은 비트 이더를 나눠가지고 적립식으로 그러니까 정식이 아니고 비트 이더를 그러니까 리플이 100만큼 있으면 50을 비트 25, 이더 25 한 요런 식으로 바꾸는 게 나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 네. 너는? 그 정도도 괜찮고, 그래도 한 현금 10 정도는 또 추가로 마련을 해놓고서. 현금? 네. 근데 리플 100%이신 분들한테 현금화를 지금 해라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 그렇죠. 올라가든 떨어지든 아주 그냥 난리 칠 거라서. 네.
자,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까 하냐면, 자, 보면,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뭐냐면, 지금 반감기를 한 3달 정도 앞두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한 3달? 2, 3, 4. 그러니까 정확히 3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그, 반감기 3달 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반감기 한 3달 전, 한 90일, 요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래프 안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 맞네. 반감기 3달 전에, 큰 조정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는. 그러면, 자, 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까지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비트코인 전고점을 돌파할 때 기준으로 삼는 거고, 한번 제가 비교하는 거 찍어놓은 영상 있거든요. 이것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 자, 여기에서부터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요때 수익률,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익률이랑 리플이랑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네. 비트랑 해서 날짜를 네가 외우고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요거는 고점은 2월 10일. 2월 10일이요. 2월 10일. 그다음에 저점일 때는 3월 9일. 네. 3월 9일. 2월 10일, 3월 9일. 그럼 2월 11일 때는 요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88%. 잠시만요. 2월 10일 때는 88% 수익. 그 다음에 3월 9일일 때는 저점 대비해서 399%, 400% 수익. 네. 이고, 그 다음에 리플은 전고점 돌파하는 날짜를 내가 안 적었네. 전고점 돌파하는 날짜는 12월 14일. 12월 14일이요. 12월 14일. 자, 그러면 12월 14일은 언제냐면, 요때가 12월 14일이고, 그러면, 그치. 네. 이때가 그거잖아요. 그치. SEC가 소송 시작할 때여가지고 리플이 한번. 2월 10일부터 했을 때에 12월 14일에 여기 수익률은 46%, 47%. 네. 리플은 47%예요. 그 다음에 3월 9일 기점으로 저점을 기점으로 따져도 349%, 350% 요렇게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다 써놨어요. 그래?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만 봐도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로 가지고 있는 게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조정이 안 왔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저점 따지면은 리플의 조정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따지면은 리플이랑 비트코인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요 위에 걸 기준으로 하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88%랑 40 몇 %였지? 46%. 46%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굳이 여기냐를 따지면 여기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비트로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사실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도 한 2, 3주간은 비트로 갖고 있는 게 더 좋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그때부터 리플로 갖고 있어도 늦지 않다 이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네.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는 굳이 만약에 어쨌든 요게 아니다. 그럼 상승 기대치가 어쨌든 비트랑 이더가 훨씬 더 높은데, 이더는 비트보다 다 좋아요. 상승 기대치가. 더 좋은데, 굳이 리플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절반 정도는 진짜 한 비트랑 이더로 좀 갈아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적립식으로 바꿔. 파는 것도 적립식이요? 아니면? 파는 것도. 파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저는 바꾸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120이 있고 120이 있어. 리플이 120만큼 있어요. 뭐 1200만 원어치라도 되고 뭐 120만 원어치라도 되고. 근데 이 중에 60을 이제 다른 코인으로 바꿀 건데 이게 비트가 30이고 이더가 30만큼인 거야. 그러면 이제 6달에 걸쳐서 하니까 아직 계산이 좀 복잡하네. 그러면 10만 원씩이죠. 30주로 할까? 30주로 하면 너무 긴가?
네, 많이 긴 것 같아요. 30주. 아, 그래? 네. 사실상 15주로 할까? 15주? 15주. 네, 15주로 하죠. 응. 15주로 한다라고 치면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리플을 4만큼 파는 거예요. 네. 금액으로. 그러니까 1200만 원이면은 40만 원어치씩 파는 거예요. 40만 원어치씩 판 다음에 비트코인을 20만 원어치씩 사고 이더리움을 20만 원어치씩 사는 거예요. 40만 원어치 팔아가지고 20만 원, 20만 원어치. 그러면 어쨌든 뭐 리플의 가격이 막 변동하겠죠? 올라가도 똑같이 40만 원, 그 다음 주에 40만 원어치 팔아가지고 이거 40만 원어치 가지고 비트 20만 원어치, 이더리움 20만 원어치씩 사는 거예요. 뭐 가격이 떨어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적립식을 바꾸는 게 어떨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그나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지금 전부 다 뭐 지금 절반 팔고 비트랑 이더랑 갈아타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네. 그나마 이게 좀 현실적인 방법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네. 지금 당장 비트 이더로 바꾸는 게 낫지. 그리고 현금도 조금 바꾸고 있는 게 낫지.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오셨던 분들이 그게 쉽냐 이거야. 아, 그쵸. 한 번에 확 바꾸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쉽다 정도가 아니면 불가능하지. 네. 이건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못하고 막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예? 근데 그러신 분들이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방법인 게 아닐까. 차근차근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씩 옮기는 거지.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옮기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왜냐면 지금 비트로 갖고 있는 게 이더로 지금 리플로 갖고 있는 게 썩 좋은 판단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리플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생각이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떨어지면서 하거나 올라가면서 하거나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리플 100%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리플 한참 많이 다룰 때도 리플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은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시고 리플 물타지 마시고, 그다음에 리플을 비트코인을 좀 갈아타세요라고 말씀 매번 드렸었는데, 그렇게 갈아타셨던 분들은 지금 마음이 편할 거예요. 댓글로 한번 달아봐 주세요. 그때 말 듣고 바꾸셨던 분들 가끔씩 댓글 다세요. 아, 그때 비트로 좀 바꿔놔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현실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자, 죽배를 들어라. 호응 안 해주냐고. 자, 축배를 들어야 하는 날이죠. 네. 네, 리플이 소송에서 이긴 날입니다. 사실 원래 이겼죠. 그렇죠. 원래 이겼잖아요. 이긴 건 진짜로 네. 이긴 거죠. 근데 이제 뭐 법원에서 이제 그 벌금 액수를 정해준 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축하할 일이긴 해요. 왜냐면 리플이 어쨌든 POS 코인들을 대표해서 SEC랑 싸운 것도 맞고,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빡빡 우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대표해서 싸웠다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네? 상식적으로. 네.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어쨌든 리플이 이김으로써 사실 이제 나머지 POS 코인들은 걱정할 게 없어졌어요. 네. 네, 걱정할 게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리플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다른 거래소들도 이제 거래소한테도 소송을 많이 걸었었잖아요. SEC가 미등록 증권 왜 거래하냐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럴 걱정도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법을 뭐 잘못 해석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랑 법 체계가 조금 다른 게 판례로 이끌어 나가는 나라예요. 그렇죠. 판례 네, 위주로 판례 위주로 봐요. 그래서 뭐 물론 우리나라도 판례 위주로 보지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법에 있는 대로 약간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그 판례를 들어서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결정된 게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는 뭐 관련된 소송 나오면 거의 이제 SEC가 지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기존에 있던 코인들도 어쨌든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안 걸리게끔 하면 되는 거라서, 네, 굉장히 좋은 거다. 네,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우리 모두 이제 리플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생했죠. 네, 리플이 좀 고생했죠. 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고. 네. 네,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에서 큰 호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히나 이제 POS 코인들이, 네. 물론 왜 안 올라라고 하면 뭐 비트가 뭐
네. 나중에 모르겠죠, 뭐. 네. 뭐 지금 뭐 비트만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자산들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요. 리스크가 하나 줄어든 거죠. 네. 호재가 막 터졌는데 갑자기 SEC가 태클 거면 팍 떨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리플의 소송에 관한 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네. 하나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이제 리플 현명한 투자자들 말고 네. 네. 현명한 투자자들 말고 이제 리플 광신도 분들이 있잖아요. 자, 원하는 만큼 지금 몰랐나요? 그 다른 유튜버들이 말하는 대로 리플 이번엔 드디어 리플 개들썩 막 이러면서 예? 어때요? 뭐 생각하는 만큼 올랐어요? 이번에는 또 이제 SEC가 항소를 걸 수도 있으니까 안 오르는 거래요? 뭐래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예. 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리플은 소송은 이미 이겼다니까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끼리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게 증권이냐 혹은 증권법 위반이냐. 네. 요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어쨌든 코인베이스에서 다 상패했다가 그게 증권이 아니라고 하니까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니까 코인베이스든 다른 거래소도 다시 다 상장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겁내는 게 뭐였어요? 리플을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못하는 걸 겁냈던 거예요. 리플이 증권이 돼버리면 증권 거래소에서만 거래해야 되는데 증권 거래 라이센스가 있는 그런 데서만 거래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상장을 안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럼 원하는 리플을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하면 요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리플이랑 코인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무서웠던 건데 그 이슈는 약식 판결할 때 다 판결을 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슈로 하루에 73% 정도 이렇게 올랐던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SEC가 이제 뭐 항소를 했지만 항소한 그게 이슈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슈라 제가 누누이 말했죠. 그러니까 리플 회사가 이제 기관한테 판매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뭐 기관한테 판매한 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증권법 위반이 맞고 그건 이제 벌금을 어느 정도 무냐 얘기였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항소한 것도 그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서 우리끼리 리플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다른 네. 항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기관 판매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었죠. 그래서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벌금을 조금 물면 좋은 거고 그냥 그 정도가 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요는 이미 복구되었다. 약식 판결할 때.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되든 뭘 하든 뭐 법원에서 판결 나든 뭐 해도 많이 오르지 않을 거다. 물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건 맞는데 기대하는 만큼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기대하는 만큼 이 정도였나요? 네, 아니잖아요. 네, 해서 이제 눈을 뜨세요. 눈을 떠요.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좀 현명하게 투자하자 이거죠. 네, 그런 거에 계속 행복회로 돌리지 말고 계속 행복회로 돌리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지 말고 눈을 뜨시라 이거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히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호재가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호재가 아닐 거다. 왜 큰 호재가 아닐까요? 이걸 가지고 수요가 늘질 않잖아요. 네,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그럼 공급이 줄어들거나 공급이 줄어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 수요가 늘어나려면 단순히 소송 합의 혹은 뭐 얼마 벌금 내라고 이제 판결 이런 거 가지고 수요가 늘지 않는다고요. 그럼 수요가 늘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리플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제약이 없어졌으니까 다른 회사들이랑 큰 유의미한 협업, 그렇죠? 네. 유의미한 협업. 그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면 진짜 현물 ETF 승인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제서야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올라간다고 막 맨날 여러분들 선동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뭐 제가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간 거다. 네, 정도로 말씀드리고 해서 이제 이때만 해도 이걸 뚫고 올라가느냐 못 뚫고 올라가느냐 일본 기준으로는 뚫었는데 주봉까지 봐야 된다. 근데 주봉 기준은 못 뚫었죠. 네. 지금도 한번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느냐가 역시나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섣불리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봉 마감까지 되고 네. 그런 다음에 한 주봉 마감으로 한 2개 정도 그렇죠. 그 다음 주봉까지 보고 말씀드리고 확실히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예. 근데 어쨌든 요거를 뚫으면야 좋다.
네,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게 어쨌든 가만히 옆으로 횡보만 해도 뚫어요. 그쵸? 그렇죠. 근데 그 쉬운 걸 못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댓글 달더라고. 그냥 이거 하락 추세선이니까 그냥 옆으로 가기만 해도 뚫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 쉬운 걸 못하고 있었어요. 리플이. 몇 년 동안 못하고 네.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뚫는 게 핵심이다. 이 라인을 뚫는 게 핵심이다. 제가 예전에 리플 분석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호재가 터지면 뭐 쭉쭉 올라가는 거를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 생각에 그럴 일은 좀 낮아 보인다. 물론 그러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제 생각에 요걸 뚫고 올라와서 뭐 되돌림을 받던가 어쨌든 요 근방에서 조금 헤매다가 그 다음에서야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다가 올라가는 걸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이 생각은 어떤데? 차트상으로는 결국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어쨌든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서 정확하게 23.6%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1, 2로 오는 거네 그러면? 네, 그렇죠. 저는 1, 2까지 가고 지금 3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사실 어제 올라간 게 많은 분들이 바란 것만큼 올라간 건 아니지만 추가로 더 올라가가지고 뭐 그래도 0.8달러 이렇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파동으로 된다고 치면은 그렇죠. 파동상으로 간다면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0.7달러 정도는 확실하게 뚫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치면은 사실 이렇게 A, B, C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건 조금 봐야겠다. 네. 그래서 네, 그래도 일단은 주봉 기준으로도 요 위에서 올라와가지고 하나 두 개 정도 있다고 하면은 A, B, C보다는 그래도 다 끝나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죠. 해서 뭐 127.2 위에서 되돌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요 추세선 위에서 놀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러면 361.8 하면 어디까지야? 이렇게 해가지고 361.8까지 간다고 치면요. 그러면은 이제 1.4달러까지 가는 거죠. 1.4달러? 네. 그러면 요 직전에 쓰던 고점도 뚫고 올라가는 거네. 1.4달러 정도면은 한 161.8도 넘네. 그렇죠. 한 네. 161.8 근처가 되겠네, 사실 보니까. 그러면은 한 이 근처에서 조정을 한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좋은 그림은 되겠네. 네. 차트상으로 좋은 그림. 네. 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고 제가 퍼줍니다. 오늘 촬영 날짜는 9월 30일 오후 2시 17분. 네. 네, 그래서 리플 이 영상이 공개될지 안 공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된다면 그 촬영한 날짜를 참고해 주시고, 자, 일단은 리플 관련해서 빨랑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리플을 옛날부터 봤어요. 그래서 이제 7월 17일날 올린 건데 이번에는 뚫을까? 라고 했던 거죠. 이번에는 뚫을까라는 소리는 뭐예요? 이전에도 뚫을 법했고 이때도 뚫을 법했고 이때도 뚫을 법했는데 이때 딱 터치해가지고 진짜 이번엔 뚫을까? 라는 생각인데 뚫어서 못 뚫었어? 7월 17일이죠? 이때도 못 들었죠. 당연히 네, 못 뚫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라고 하면 좀 그런가? 네. 해서 보시면 이제 요때예요. 그래서 잠깐 튀어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으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네. 이거 뚫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진짜 네. 횡보만 하면은 뚫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대단한 일이었죠. 대단한 일이었네. 네. 그래서 여기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못 뚫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지난주 오늘 아침 9시에 주봉이 마감됐고 네. 결국에는 이제 확실히 뚫어준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뚫어줬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파동 카운팅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뚫었으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는 아니에요. 네. 다만 뚫었기 때문에 이 아래로 떨어진다면 지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 라인에서.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조정을 받았을 때 이 라인 근처에서 사시는 게 좋은 자리긴 해요. 근데 리스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라인 안으로 다시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고, 이 안으로 다시 떨어진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 원하는 자리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네, 문제죠. 네. 아주 사소한 문제. 네. 근데 아무튼 뭐 계속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얘가 그나마 어쨌든 최근에 쓰던 저점이기 때문에 1, 2로 보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 2로 해가지고 1, 2, 3, 4, 5로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지금 말하기엔 섣부르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걸 얘기하려면 어쨌든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점 뚫고 올라가면 영상을 찍겠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뚫고 올라가서 적어도 0.73달러 혹은 0.8달러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서야 요번에 파동에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다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요거를 뚫었다 못 뚫었다지?
아직 못 뚫었다. 아직 못 뚫었다. 그리고 뚫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네. A, B, C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호들갑 떨기 싫어가지고 좀 그랬던 거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확실히 뚫고 올라간다. 한 0.8달러 정도까지는 뚫고 올라와 줘야지 좀 약간 의미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0.8달러를 뚫고 올라온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한 1.37달러 해서 한 1.7달러 한 요 정도 라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 2 그다음에 지금 3 이렇게 된 다음에 3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3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3이 한 1달러 부근에서 혹은 여기 있었던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조정을 받은 후에 요 정도 라인에서 한번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1, 2, 3, 4, 5 정도로 볼 수 있고, 요 5로 올라간다고 치면은 어쨌든 이제 그 2021년 있었던 요 고점 정도 근처까지 뚫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근처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아까 전에 비트코인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가지고 내일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9월 30일 날 찍은 비트코인 영상처럼 보면은 여기서 이제 1, 2, 3, 4, 5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얘를 1, 2로 보고, 그치? 얘를 1, 2로 보고 나서 1, 2, 3 해가지고 요 근처에서 3파, 4파, 5파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어쨌든 2021년에 있었던 고점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요 2018년에 있었던 최고점도 테스트해볼 가능성이 높다. 최고치로 올라간다면요. 네. 그래서 3달러 정도. 여기가 476.4%가 이제 한 3.28달러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뚫는다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가 뚫는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고점 근처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1, 2, 3, 4, 5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언제까지 해내야 되냐면 내년 상반기까지 해내야 돼요. 리플이. 무조건 해내야 돼요. 내년 상반기까지 해놔야 불장의 최종적인 고점이 요 고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무슨 요거까지 설명해야 되나?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고점이 내년 9월, 10월, 11월 정도에 될 가능성이 높고, 네. 비트코인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받은 다음에 재차 돌파할 때, 이때 모든 알트코인들이 폭발하거든요. 이때 엘리오 파동을 한 번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 비트코인 고점 찍기 전에 얘가 여기를 찍고 조정받은 상태에서 요 시기를 맞이한다. 그러면 1, 2, 3, 4, 5로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요 비트코인 고점 뚫는 시기 정도까지 해가지고 고작 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1, 2, 3, 4, 5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예전 영상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 네. 지금 뭐 자세하게 드릴 생각은 없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는 0.8달러 이상은 올라와줘야 된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올라와줘야 1, 2, 3, 4, 5로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그 다음 파동, 프랙탈 구조니까 1, 2, 3, 4, 5로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요렇게 올라가는 거를 내년 상반기 안에 해줘야 1, 2, 3, 4, 5로 올라가는 걸 내년 상반기 정도 안에 해줘야지만 결과적으로는 요렇게 1, 2, 3, 4, 5로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요거예요. 요렇게 올라가면 한 12달러 정도? 네. 많이 올라가면은 한 15달러, 16달러 정도.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리플이 이번 불장의 끝에 한 2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내년 상반기에 2만 원을 찍었다? 그럼 더 올라가요. 그러면 더 올라가죠. 그럼 한 10만 원도 바라볼 수 있죠. 잘만 하면. 그거는 엘리오 파동을 3번 겪는다는 얘기니까 지금부터. 그런 건 좀 쉽지 않은 네. 얘기다. 네. 할 거면 진작에 올라갔었어야 돼. 그렇죠. 네. 진작에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진작에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가서 이미 3달러 정도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뭐 여기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다가 떨어진 상태에서 비트코인 고점 지나는 요 타이밍을 네. 맞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어쨌든 저는 운이 좋다면 이번 리플의 최종 고점은 한 2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행복회로를 많이 굴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정도까지 안 간다라고 하면은 최종 고점은 한 3달러 정도니까 한 4,000원? 그쯤 뭐 많이 올라가면 한 5,000원 요 정도? 요 정도가 최종 고점이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5,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리플은 더 이상 장투 코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요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네. 더 다르게 보고 있는 거 있어 혹시? 다르게 보고 있는 거는 없는데요. 지금 요 고점을 뚫는 게 어쨌든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당장에. 근데 이게 달러로 뚫는다고 해도
최근에 달러가 많이 빠져가지고 원화로는 아직 거리가 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0.8달러를 뚫으면 요것도 뚫지 않을까? 그래서 0.8달러 뚫는다고 해도 안 되나? 원화 기준으로는 한 이쯤 올라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더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봐야 된다. 네, 아무래도 리플이 또 원화로 차트가 잘 맞는 코인이기도 하고. 일단 그래도 0.8달러를 뛰어넘으면 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유의미해요 사실. 네. 그렇죠. 무의미하진 다른 않아요. 유의미하긴 하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억하심정이 없습니다. 억하심정이 없어요. 억하심정이 없는데 자 일단 아까 전에 그 봤을 때 이제 요거 봤을 때 게리 겐슬러 해고한다 그랬었잖아요. 네? 제 얼굴만 보여드려도 괜찮나? 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건 이러한 의식의 흐름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가 게리 겐슬러 자른다며. 근데 트럼프가 됐잖아. 그러면 자르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압박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일 수혜를 봐야 되는 건 뭐다? 전 리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소송 리스크가 계속 있었는데 어쨌든 이 소송 리스크 자체도 낮추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SEC가 게리 겐슬러가 리플에 엄청나게 꼬장을 많이 부렸는데 근데 그런 게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리플이 폭등할 줄 알았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왜냐면 제가 이제 평소에는 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은 별로 상관이 없다. 소송은 이미 반영됐다. 소송은 상관없기 때문에 리플의 펀더멘탈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안 오르는 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아쉽게도 그런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지금 이제 요게 시총 순위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설명해드리면, 여기 원래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리플이었는데 어느 순간 솔라나가 이겼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솔라나가 이긴 지도 한참 됐고, 뭐 테더랑 BNB는 거래소 코인이니까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도지한테도 졌어요. 근데 비속어 말할 뻔했네. 와, 네. 제가 네.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소송 때문이었으면 이번 게리 겐슬, 물론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간 거 오케이라 이거예요. 트럼프가 비트코인 좋아하니까. 이더리움이 더 올라간 것도 오케이예요. 왜냐? 이더리움 ETF 있고 하니까. 근데 솔라나 오케이, 솔라나도 오케이, 도지도 오케이. 근데 그런 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애들에 비해서 리플이 너무 안 올라갔다 이거예요. 물론 어제 많이 올랐어요. 그쵸? 1,000원 찍었죠.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막 민주당에 굉장히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서 그런 이슈 때문에 잘 안 오른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전 그것보단 게리 겐슬러가 잘리거나 제재받는 게 훨씬 더 큰 호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리플이 못 올랐던 그 이유가 소송 때문이라면.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소송 때문에 리플이 지금 안 오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소송 때문에 막 물려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뭐라고 하세요. 사실 제가 리플에서 안 좋게 얘기한다고 뭐라 하시는데, 근데 저는 리플 포트폴리오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리플 무조건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리플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리플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전 좀 속상해, 진짜로. 네. 해서 관련된 얘기를 어쨌든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 리플 관련해서 제가 한 달 전에 올린 게 있어요. 소송 때문에 안 오르는 게 아니다. 요 영상을 했는데 여기서는 막 달려, 그냥 욕이란 욕은 다 달리고 그냥 막 엄청나게 달려. 예? 아무튼 요 관련된 얘기를 좀 할 텐데, 이때 당시에 요 영상이 아까 그 영상에서 리플의 움직임을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상태였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요 선을 타고 흐를 것 같다. 흐르고 나서 이렇게 재차 고점을 돌파해야지만 팍 오를 것 같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차트 이렇게 됐죠. 요렇게 요때 영상 올린 건데 아까 일봉이고 지금 주봉이에요. 요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지금 탁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잘하지 않았어요? 아닌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 늘 예측 잘하시니까. 네, 그대로 간 거 아닙니까? 네. 자, 아무튼 근데 그럼 이게 이 정도 올랐는데 이 정도 오른 게 과연 많이 오른 거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목말라.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 거를 아마 뭐 유의미하게 생각하시는, 뭐 유의미하긴 해요. 왜냐면 여기 고점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유의미하긴 한데, 여기 고점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유의미하긴 한데, 그래도 우린 아직 목마르다 이거죠. 맞아. 네, 목말라요. 지영 아나운서님 오셨네. 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나운서님. 아, 그래요? 저희 스승이시자.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요렇게 리플 움직임에 관한 거는 제가 어쨌든 여러 영상으로 어쨌든 했는데 이거는 너무 해체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리플이 안 올라가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소송 때문이 아니에요 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 영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제 이게 작년 8월이에요. 23년 8월에 제가 너무 소송 때문이라고 하니까 왜냐면 항소나 뭐나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항소 때문이 아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의 근거가 뭐였냐면 1심에서 이긴 게 항소가 가지고 뒤집힐 확률이 8%다. 이걸 어디서 제가 찾았냐면 미국 법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미국 법원에 있는 모든 판결에 대한 통계를 내서 해온 거예요. 물론 김프로가. 저 영상 봤어요. 네. 한 거예요. 근데 이 8%도 증거가 새롭게 나오거나 안 그러면 법리적 해석이 잘못됐다거나 뭐 이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증거가 새로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증거 새로운 게 나올 게 있었으면 애초에 했겠죠 SEC가. 진즉 나왔지. 그래서 리플이 이긴 거다 라고 했고 리플이 이긴 건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왜 안 오르냐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여러분 해도 되죠? 제 그쵸.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자 이걸 하기 전에 왜 리플이 안 오르는지에 대한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리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돼요. 자 리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자 아나운서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리플사에서 그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네. 어디랑 협업해가지고 하고 네. 뭐 하잖아요. 네. 뭐 CBDC 만든다고 하고 네. 그러면 거기에 리플이 쓰여요? 아, 실제로? 그렇진 않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어쨌든 ETF를 하려고 하고, 뭔가 그런 개발을 하려고 하고, 그런 거 자체에 지금 호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다른 데랑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 리플에 대한 기술만 쓰인다는 거예요. 혹시 이해갔나요? 뭐, 송금할 때, 네네네. 그런. 그러니까 이제 전송하고 뭐하고 할 때 어쨌든 CBDC 만들고 뭐 은행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만들고 네. 뭐 그 장점들이 전송하고 뭐 이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데 이게 그 기술만 쓰이는 리플의 기술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제 말을 반복하려면 송금에 쓰이려고 리플을 사모으는 기관 회사 가져와 보세요. 그런 회사를 찾아갖고 와보세요 저한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리플이 실제로 쓰이려면 그런 걸 사모으는 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있어요, 없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기술은 쓰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 실제로 쓰이는데, 근데 이제 그 만약에 딱 리플이 열심히 해가지고 협업이 되면, 협업이 되면은 리플이 쓰이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냥 기술만 쓰인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일단 바로 잡고 싶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저 리플 좋아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리플이 소각된대. 네. 소각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전송할 때마다 조금씩 소각되긴 해요. 근데 지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거든요. 여기 토탈 서플라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맥스 서플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총 발행량이고 토탈 서플라이는 여기서 소각된 걸 뺀 거예요. 그래서 100빌리언이라고 되어 있고 99.99빌리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수점은 더 들어가도 이제 상관은 없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10년 동안 소각이 열심히 됐거든요. 10년 동안 소각이 열심히 됐는데, 이 10년 동안 열심히 소각된 게 그러니까 몇 퍼센트 소각이 된 거냐면 0.01% 소각이 된 거예요. 원래는 더 적어요. 소수점을 더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소각이 된 게 10년 동안 0.01%예요. 그러면 유의미하게 소각되려면 한 1% 정도를 유의미하다고 봤을 때 1% 소각되려면 몇 년 걸려요? 100년? 아니죠. 여기다 1년이... 곱하기 100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요만큼 소각되는데 10년 걸렸으니까. 1000년 걸려요. 네. 1000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소각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전송할 때 수수료 내는 게 소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소각은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네. 소각이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소각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소각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이렇게 하거든요. 선동 막 하거든요. 소각되는 거 보세요.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이것보다 지금 풀리는 게 더 많고. 물론 리플이 계속 더 많이 사용되면 이 10년이 안 걸릴 수도 있죠. 네. 1000년이 안 걸린다 그럼 제가 100번 양보해서 100년 걸리면 이게 유의미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오해를 먼저 바로 잡고 싶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리플 싫어하지 않아요, 진짜로. 리플 좋아하시죠? 네. 자,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러면 도대체 리플이 왜 안 오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리플의 펀더멘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리플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리플사가 잘 되는 게 리플한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더리움 재단이 있어요. 이더리움 재단이 잘하면 이더리움한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솔라나 재단에서 솔라나 핸드폰 만들어요. 응, 그러면 솔라나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리플사가 어디랑 협업해서 CBDC 만들어주기로 해요. 리플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안 좋다는 거예요. 아, 리플을 안 쓰니까. 안 쓰니까. 네. 아. 그러니까 물론 리플이 좋으면은 뭐 그러니까 리플사가 이게 잘 되면은 뭐 리플한테 좋을 수도 있지 않냐? 뭐 이해해요. 그러니까 안 좋지 않은 건 아니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리플이 상장까지 해버리면, 리플 회사가 상장까지 해버리면, 그러면 리플 요 회사의 주식만 뛸 뿐이에요. 그래서 전 절대 상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리플 회사가 어디랑 협업했어. 그럼 리플도 오르고 물론 오르겠지만 리플 주식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요런 생각을 일단 전 하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플을 쓰는 구조로 뭘 만들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어디랑 협업하는데 그러면 리플을 써줘. 리플랩스가 리플 회사입니다. 리플을 딱 어디서 CBD 뭐 같이 뭐 송금하는 거 하는데 네가 리플 가지고 해. 약간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던가 해야지만 전 어쨌든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왜냐면 리플 괜찮잖아요. 속도 빠르고. 여러 저도 전송할 때 리플 많이 쓰거든요. 요새는 트론 더 많이 쓰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 그래요? 트론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 네, 아무튼 네, 아무튼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요런 쪽의 펀더멘탈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수수료는 트론이 낮아요. 어디가 낮아요? 트론이 훨씬 낮죠? 둘 다 비슷하게 낮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지금 어쨌든 계속 풀고 있는 물량이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 리플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요런 호재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리플 리플 회사가 어디랑 협업을 했는데, 어디랑 같이 뭐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리플이 쓰이게끔 한다던가 실제로, 아니면은 그걸 바탕으로 뭐 ETF 같은 게 되면 물론 더 좋은 거고, 근데 어쨌든 전 그런 호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소각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물량은 소각은 안 한다 하더라도 보유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갈링하우스가 리플 믿고 따라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리플 홀더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리플의 절반, 매각 이런 느낌. 절반을 그냥 절대 안 팔고 갖고 있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럼 그게 뭐예요? 곧 소각이죠. 소각이지. 네. 그게 소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에 의한 소각이 아니고, 갈링하우스가 여기 딱 하드월렛 같은 거에 리플 담아가지고 이거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 그게 소각이잖아, 그렇잖아, 솔직히. 예. 그래서 전 그런 식의 호재가 나와야지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봤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사실 아까 한 달 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거든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 얘기를 왜 또 갖고 왔냐면 요 리플이 달렸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아주아나운서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왜 저를 아주.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뱀수고, 그리고 리플 언급하지 마라. 스물스물 포지션 변경하지 말고 끝까지 리플. 아주 실화샘. 네. 이런 댓글 달렸는데, 자, 제가 이제 오늘 리플을 갖고 온 게 왜 갖고 왔냐면, 자, 리플을 사고 싶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리플의 BTC 마켓이에요. 네. 네. BTC 마켓인데, BTC 마켓이란 뭐냐면, 비트코인 대비 코인이 얼마나 오르냐 떨어지냐예요. 네. 뭔 말인지 이해가죠? 네네네. 근데, 이거 여러분 아까 그 댓글은 최근에 달린 댓글이 아니고, 아까 한 달 전에 그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한 달 전이 아니구나. 갑자기 뜬금없이 저 요걸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보면은, 이게 2024년이에요. 그래서 2024년 정도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리플 조금 올랐다고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여전히 바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024년 초에만 비트코인을 리플로 바꿨으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리플 바꾼 게 아니라 리플을 BTC로 바꿨어요. 2024년 초. 네, 맞죠. 올해 초에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을 지금 다시 리플로 바꾸면, 네. 리플 개수가 40%가 늘어나요. 오. 왜냐면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BTC 마켓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 여기잖아요. 네. 그니까 저는 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산다, 매수를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닌데, 자, 스물스물 포지션 변경하지 말고 끝까지 리플까셈? 싫은데? 싫다 이거예요.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많이 오를 타이밍이 있고 비트코인이 많이 오를 타이밍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23년, 24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여신님은 아주 아나운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지? 알고 보니 우리 엄마. 막 이런. 네. 그래서 비트코인 오를 타이밍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이제 강조를 했었었고 그래서 그 한 코인인가 사랑에 빠지지 말고 조금 바꾸자. 그러니까 리플 갖고 있어 괜찮아. 한 반 정도는 비트를 바꿨다가 나중에 다시 바꾸자. 그런 타이밍 나오니까 타이밍 나오니까 바꾸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리플도 어느 정도는 바닥 타이밍이 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아닌데 비트보다 덜 떨어지고 비트보다 많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곧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면 얘도 여기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저점 깨버렸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얘도 쌍바닥 만들었듯이 얘도 여기서 이렇게 왔는데 한 번 더 저점 깨버릴 수도 있고 뭐 쌍바닥 만들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저는 유심히 보겠다 이거예요. 뭘 리플을. 저 리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아, 그래요? 네. 네. 그냥 뭐 적금이죠, 적금. 언젠간.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 제가 불만인 점을 왜 얘기하냐면 리플 떨어지라고 제가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왜? 리플 좀 올랐으면 좋겠었어. 왜? 저도 리플 갖고 있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어쨌든 리플 타이밍은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매매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여기 위로 빨간색 위로 딱 올라왔을 때 바꾸던가. 그래도 안 늦다 이거예요. 얘도 여기 빨간색 위로 올라왔을 때 바꿔도 되고 아직 안 늦다 이거예요. 네,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고 야 그러면 너 나쁜 놈 여기서 비트코인으로 바꾸라고 했었어야지 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을 했던 이 썸네일 갖고 왔습니다. 9달 전에 올해 초죠? 그 다음에 7개월 전에도 또 맞죠? 리플 몰빵이시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 영상 가서 보시면 비트코인으로 조금 옮기셔라 라는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해서 제가 이제 오늘 리플 갖고 온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송 때문이 아니다. 소송 때문에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고 리플의 펀더멘탈에 일정 부분 좀 문제가 있다. 리플로 이렇게 욕 드시는 걸 좀 이제 즐기시는 것 같던데 보니까. 절대 아니에요. 아닌데 맞아요. 네, 맞는데 근데 이제 리플이 전 올라가길 바라기 때문에 리플의 펀더멘탈 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 좀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괜찮다. 그래서 저는 스물스물 아무도 모르게 포지션 변경을 할 수도 있다. 네. 물론 솔직한 생각으로 지금 리플보다 더 눈에 더 들어오는 코인들이 많아서 리플 물량을 얼마나 늘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한번 알트코인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폴반에서 리플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비밀. 와이. 당연히 까면 안 되죠. 네. 근데 비트, 이더, 솔라나 현금 합친 게 95%. 나머지 5%에 이 리플, 에이다, 다른 코인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야, 진짜 얼마 안 되네요? 근데 원래 이 리플의 비중이 한 15%가 될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재빨리 좀 바꾸긴 했는데, 그래서 리플을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갈링하우스가 본인의 리플을 하드월렛에 담아서 강의 바다에 던져버렸으면 좋겠다. 제가 조만간 연락해 볼게요. 던지라고. 친해요? 이게 한번 가끔씩. 네. 연락해보려고.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아무튼 리플은 이 정도로 다루고 자, 리플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어쨌든 큰 추세선은 바로 요 추세선이에요. 얘랑 2018년도 1월의 고점과 그 다음에 2021년도의 고점을 잇는 요 선을 이은 고점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뚫는 게 그렇게 어렵냐?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쵸. 횡보만 해도 뚫는 건데 네. 왜 안 네. 되냐. 여기 횡보만 해 뚫는 건데 이게 뚫는 게 중요하다라는 댓글 했는데 이걸 제대로 뚫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번 뚫으려고 시도했는데 못 뚫었죠. 여기에서도 뚫으려고 시도했는데 못 뚫었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도 뚫으려고 시도했는데 못 뚫었죠. 주봉으로. 네. 그래서 결국 그냥 그러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고 나서도 어쨌든 하락 추세, 그러니까 뚫고 올라왔으니까 어쨌든 추세적으로 좀 변화가 된 건 맞지만 당장에 치고 올라가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물론 가면 좋겠지만 네. 뚫고 올라온 다음에 되돌림 이후에 올라가는 것도 생각해보셔라 라고 이제 제가 꾸준히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그런 내용이죠. 여기 되돌림 이후에 올라갈 거 생각해보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진짜 리플이 확실하게 올라가고 추세가 전환되고 이러려면 요 추세선은 어쨌든 이미 뚫었으니까 이제 의미가 없고 네. 여기를 뚫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뚫고 올라왔다. 그리고 요거는 어쨌든 지난주 수요일에도 뚫고 올라왔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아니고 요번 주 수요일 제가 네. 리플 다룰 때 올라왔었는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요 아래로 떨어지면 말짱 꽝이에요 또. 그러면은 이 영상이 못 네. 나왔겠죠. 근데 어쨌든 재차 고점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리플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야 수요일날도 리플 별로라며. 그러니까 그러면 리플이 별론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리 별로인 코인도 올라가요. 올라가요. 차코인도 올라가는 거 많잖아요. 올라가요. 근데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어쨌든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정도가 확정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네, 그래서 뭐 요걸로 따지면 한 3.3달러. 3.3달러면 얼마야? 지금 정확히 1,400원. 한 4,6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김프나 이런 거 끼면 충분히 5,000원까지 가는 건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리플이 갑자기 갈링하우스가 갑자기 뭐 미쳐가지고 막 리플 갖고 뭐 별 지랄하지 않는 이상 지금 순서대로 가면 5,000원까지는 간다고요. 가요. 근데 제가 수요일날 말한 게 해결되면 더 간다는 소리예요. 네. 이걸 잘 이해하셔야지. 아무리 병신 같은 코인도, 아무리 그지 같은 코인도 불장 때는 다 올라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펀더멘탈이 있는 것들만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펀더멘탈이 그렇죠. 있는 것들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이 갱신하는 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얘는 고점을 갱신 못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어떻게 됐어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이런 식으로 갱신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펀더멘탈이 있는 코인들만 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게 리플이 해결돼야지만 혹은 그런 식의 호재가 나와야지만 5,000원을 넘어서 갈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5,000원까지 가요. 나 5,000원까지 가면 충분한데? 그러면 제가 리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든 뭐 하든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이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리플한테 그런 거를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라도 리플 더 올라가려면 이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하지 말까? 아무튼 자, 차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행히도 얘가 이제 요렇게 1, 2를 만들었고 네. 다행히도 달러 차트 기준에서는 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번 불장에 최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냐면 요렇게 1, 2 그다음 추가적으로 3, 4, 5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3파가 진행 중이에요. 이 3파도 1, 2, 3, 4, 5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3파가 진행 중인데 이 3파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3파가 이런 식으로 해서 1, 2 한 다음에 3, 4, 5로 가는 건데 큰 그림을 봤을 때 이런데 이 3파가 1, 2, 3 지금 16.8 정도 자리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갔죠? 그래서 1, 2, 3 해가지고 3이 더 올라가다 떨어지든 난 지금 떨어지 상관없이 3, 4, 5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한 1.5달러 정도?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1.3에서 한 1.7 뭐 이 정도 사이인데 네. 한 1.5달러 정도 올라가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1, 2, 3을 만들고 크게 왔을 때 그 다음 4파 조정 이후에 5파까지 간다. 이 5파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직전에서 고점 여기를 테스트하러 간다. 그러니까 확실히 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네. 왜냐면 476.4%가 최대치거든요. 근데 이제 361.8까지 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3,000원은 거의 무조건 넘고 3,000원은 거의 무조건 넘고 5,000원 정도를 테스트 해볼 것 같다. 이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확실해지려면 적어도 한 1달러는 무조건 올라가야 여기 있던 게 0.93달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어쨌든 한 1.1달러 정도는 터치해야지. 127.2 자리가 1.1달러여서 네. 이건 터치해야지 확실하게 어쨌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좀 덧붙일 만한 거 있어? 아니요. 달러 차트로는 사실 이 파동이 제일 명확해가지고 건드릴 건 없는데 지금 이제 원화 차트는 모양이 다르다는 게 조금 걸리는 그래? 부분인 거죠. 원화 차트 신경도 안 썼는데. 지금 왜냐면 원화 차트는 저희가 지금 돌파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을 이미 돌파를 하고서 했네.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했네. 네. 그럼 원화 차트 입장에서 좀 그냥 더 가면 되네 그냥. 그렇죠. 네. 훨씬 원화 차트 입장에서는 더 좋네. 훨씬 긍정적인 훨씬 상황이에요. 긍정적이네. 그래서 원화 차트로 봐도 이렇게 보면 1, 2, 3, 4, 5 잡다한 거 필요 없는 거 제가 지울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로 올라가게 되면 476.4%가 3,9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4,000원 정도죠. 그래서 요 고점을 테스트하러 간다 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야, 난 5,000원 갖고 성이 안 차는데? 이거 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 5,000원까지 가는 걸 만족해 이러신 분들은 이제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분들은 리플을 더 이상 뭐 장투로 안 본다는 얘기니까. 자 일단은 리플이 그 5,000원보다 이상 더 올라가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건 로고 차트예요. 자 리플이 이때 이렇게 삼각 수렴이 올랐는데 이게 2018년이에요. 치고 올라왔던 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삼각 수렴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요번에도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리플이라는 코인은 고점을 갱신하지 않는 코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은 장투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네. 이렇게 횡보만 하는 코인은 단타만 하는 코인이어야 돼요. 장투를 하면 안 돼요.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 우상향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아실 테니까. 그래서 코스닥에선 장투하면 안 되고 나스닥에서 장투하라는 이야기 그런 거예요. 나스닥은 우상향하고 코스닥은 옆으로 횡보하니까. 네. 해서 요 고점을 뚫는 게 지금 리플의 입장에서도 살짝 뚫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뚫어도 확실하게 뚫어줘야죠. 뚫어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15,000원, 2만원까지는 가져야 돼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뚫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관련된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예전 영상 찾아보시고, 그러면 과연 얘가 뚫을 수 있냐, 요 5,000원을 뚫을 수 있냐 라고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 자 이 리플이 5,000원을 뚫고 2만원을 가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차트적으로도. 네. 자 일단 내년 3월에 알트 불장이 온다라고 가정하면, 근데 안 올 수도 있고 10월에 올 수도 있고, 저는 10월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김프로도 10월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3월에 알트 불장 온다 하더라도 그 10월에는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솔라나나 뭐 윈코인 이런 섹터들만 올라갔었는데, 네. 거기에 리플이 끼지 않으라는 방법이 없긴 해. 네.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리플이 3월달 상승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네.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5,000원을 찍어야 돼요. 그렇죠. 늦어도요. 늦어도. 자, 뭔 소리냐면, 자, 어쨌든 요거를 엘리엇 파동 삼아가지고 보니까 여기까지 가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이제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새로운 엘리엇 파동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요 3월이 되기 전에, 2025년의 3월이 아니야, 1월. 1월이 되기 전에 여기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아야지만 3월에 1, 2, 추가적으로 3, 4, 5로 올라갈 수 있어요. 5,000원까지는 아니어도 한 4,000원도 괜찮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내년 1월 안에 4,000원을 찍어야지만, 그래야지만 3월 달에 한 번 더 엘리엇 파동 겪으면서 이게 361.8까지 올라가게 되면 12달러거든요? 12달러면 얼마야? 한 2만원은 안 되겠구나. 한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죠. 한 17,000원 정도 되네.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 가셨죠? 자, 가정 하나. 3월에 리플 불장이 오고, 3월에 알트 불장이 오고, 리플은 거기서 끝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1월 안에 4,000원을 찍어야 된다. 찍고 조정까지 이미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본격적인 불장은 10월에 온다. 예를 들어. 네. 10월에 오고, 안 그러면 뭐 3월에 뭐 알트 불장이 온다 하더라도 리플은 10월까지 오른다. 이러려면, 어쨌든 리플의 고점이 10월이다라고 하려면 3월에 적어도 4,000원을 찍어야 돼요. 맞아요. 3월에 4,000원을 찍어야지만 어쨌든 조정 받으면서 이렇게 있으면 똑같이 1, 2, 3, 4, 5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갔죠? 네.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걸로만 따져와도 최소 100만원 확보라는 거고, 네. 이더리움은 요런 걸로만 따져와도 최소 2천만원 확보라는 거고, 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분석한 거 다 보시고, 네. 부장님의 특강 보고 나서도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네. 네. 그냥 저 믿는다기보다는 관점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따라오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 길이 아직 멀다. 지금 오른 건 다행이다. 좋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더 올라야 되고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리플을 담고 싶다라고 하면 어쨌든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경우에 담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안에 갑자기 리플이 4,000원까지 쌌네? 올해 12월에? 그러면 좋죠. 그럼 조정 오면 사는 거죠. 왜냐면 한 번 더 겪을 확률이 높으니까. 제일 좋은 케이스죠.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으면서 투자자들한테 어려운 케이스가 3월에 4,000원을 찍는 거거든요. 3월에 4,000원 찍으면 그게 끝일지. 네, 이걸로 끝이다라고 해가지고 다 알트 불장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조정 받고 10월에 진짜 알트 불장 오고. 그리고 저렇게 10월 알트 불장 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안 오고. 네, 완전 이지선다로 가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선행되어야지만 결과적으로는 리플이 한 그래도 15,000원 이상은 볼 수 있을 것 같다. 15,000원보다 더 올라간다? 글쎄요. 파동상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네. 그러면 적어도 3월에는 한 15,000원을 찍어야 돼요. 네. 17,000원을. 3월에 한 17,000원 찍으면 10월 달까지 해가지고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긴 해요. 그러려면은 진짜 올해 12월 말 안에는 4,000원을 찍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네. 맞아 3월에 한 12,000원 찍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펀더멘탈 있죠? 리플 소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라 그랬어요. 네. 리플 회사, 리플 레저가 리플 레저에서 이름 바꿨어요, 사실. 네, 그래서 아무튼 리플 회사가 그 다른 데랑 협업하는 게 이제 리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소각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체적인 소각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대할 만한 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현물 ETF 승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네, 호재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 현물 ETF 승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링하우스가 갖고 있는 리플 지갑에 담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 네. 이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소각하는 거거든요. 알고리즘적으로 소각하게끔 바꾸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냥 던져버리겠다 이런 거.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퍼포먼스는 보여줄만 하죠. 우리 기다려줬잖아. 믿고 기다려줬잖아. 아무튼 그리고 요거랑 그다음에 리플 회사가 어쨌든 다른 데랑 협업을 할 때 실제로 리플이 쓰이는 사업을 진행하던가. 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아닌데 리플 쓰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데 리플 쓰려고 리플에 사모으는 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리플 주소 뒤져서 알려주세요. 사모으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 그러니까 기술만 쓰는 거라니까 지금까지. 네. 아시겠죠? 어디서 뭐 언급 이런 거는 딱히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면 저는 잘만 하면 이번 불장에 15,000원, 17,000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 너도 가능하다고 보잖아. 그렇죠. 네. 시간이 중요하죠, 결국엔. 언제 빨리 하느냐. 물론 막판에 가가지고 엘리어파동 2번, 3번 겪는 경우도 있어요. 솔라나도 그랬고 도지도 그랬어요. 네.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자는 거죠, 일반적으로. 요런 거랑 비슷해요. 시험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이. 자, 시험 공부를 해요. 근데 이게 다 한 권이 전부 다 시험 범위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찍는 거야. 딱 나는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요만큼만 공부해야지. 그럼 여기 안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올 수도 있죠. 그쵸? 가능성이 없진 않죠. 네, 없진 않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에 가가지고 막 엘리어파동 2번, 3번 겪는 건 요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요 책 전부를 공부하듯이 리플의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 이런 걸 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 네. 리플 화이팅 외치자. 우리 리플에 대해 억하심 좀 없잖아, 솔직히.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파이팅! 네. 자,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말에 그냥 내가 예전에 리플 분석했던 거랑 수요일 날 얘기했던 거랑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그냥 리플 한 2시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계속 겹치는 내용 나와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좀. 아니, 내가 되게 리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더라고. 물론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근데 전 안 좋은 건 진짜 다 안 좋다고 얘기해요. 도지도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합니다, 저도. 네. 트론도 이런 부분에서 별로다. 그냥 무조건 찬양하고 가지야만 외치는 분위기가 뭐 좋아하실 수도 있긴 한데, 네. 제 채널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깔 건 까야 된다. 네. 아무튼 뭐,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저도 있습니다. 네. 비중은 늘릴지 말지 조금 고민 중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